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1년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위원으로 오래 활동했던 경상국립대 윤창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당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경남 지역의 정치 지형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먼저 3년의 평가를 묻기 전에요. 네. 경남의 지도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정당 공천제가 적용되는 지방선거이기에 이런 현상이 거의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그때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여당을 선택해 달라는 구호가 먹히면서 네. 보수 특파신 경남에서 네. 이변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까지 경남도지사가 자리가 공석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진보 여당의 힘 있는 단체장에 대한 네.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당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가까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평가신데요. 예, 예. 그러면 민선 7기 출범 당시에 기대와 함께 네. 장밋빛 공약들이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인데 네. 유권자로서 도민의 삶은 좀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 당시 김경수 도지사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는 경남의 경제 지도를 예.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 네. 그리고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겠다는 걸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아까도 언급했듯이 국직한 정책 공약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힘 있는 여당 인사답게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 예를 들면 서부 경남 예. KTX, 뭐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나름 역할을 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중에 잠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보수 정권 시절에도 네. 경남이 보수 텃밭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권 실세라고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네. 왜 그때는 경남의 살림 사례가 별로 지금이 나아지지 더 않았다고 실세겠죠. 지금이 더 실세겠죠. 지금이 더 실세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거는 이제 네. 약간의 조크고요. 예, 진보 정권에서 바라봤던 진영에서 바라봤던 수군 사업이 무엇이냐, 예. 그 우선순위가 달랐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항상 공약 이행 결과를 평가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경남적 단체장 5명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어요. 네. 받을만 하다고 평가하시나요? 그 중에 빅3, 네. 또 교육감, 도지사, 창원시장이 여당 소속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풀어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공약이 일정대로 추진됐다고 해서 재정 확보도 제대로 잘 되었다.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일종의 모순인 거죠. 그것은 이제 매니페스토 평가 시스템 자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네. 더 세밀하게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네. 이행 정도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매니페스토 시스템의 한계라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정상 추진도 정상 추진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공약서에 추진 계획, 예.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유권자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권자가 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 평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예. 그것도 지자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경상남도 민생 예산이 민선 7기 출범 전후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시국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잣대로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네. 민생 예산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쓴 흔적은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민선 7기 앞으로 이제 딱 1년 남았거든요. 네.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실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당 공천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예. 기대를 현실을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당 소속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1년 동안도 여당 단체장과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서로 협력을 해서 예. 경남 지역의 고른 발전을 좀 진행시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역민들도 네. 단순한 정파 간의 편가르기에 편성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찾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남은 1년 동안 모든 구성원이 예. 큰 시야로 경남과 각 지역의 발전에 정열을 쏟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권 실세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 분권을 바탕으로 진짜 지방 분권까지 좀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